노년기를 준비하며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은 삶의 균형을 찾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로움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덧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하고 뺄셈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덧셈과 뺄셈의 원리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활동 반경이 축소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는지 특히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긋나는 관계가 우울증을 부른다. 노년기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사회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겪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은퇴 후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사람들은 일하는 고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사회활동의 제한과 대인관계의 축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고 자존감이 하락하면서 외로움과 무력감이 증폭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특히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들도 때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투자와 연금센터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증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를 재정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시간과 취향을 존중하라. 은퇴 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배우자와의 갈등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함께 가더라도 서로의 여행 스타일을 존중하고 일부 시간은 각자 독립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상의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싸움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싸울 때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기,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지 않기, 문제가 되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등의 규칙을 정해두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요리, 예술 등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늘어나고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력적인 벗이 되어라. 가족을 제외하면 노년기의 인간관계의 중심은 오랜 친구들로 재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의 저자 한예경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많은 은퇴자들이 핸드폰 속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인맥에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매력적인 벗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를 응원해주고 함께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만남으로 삶을 물들여라. 노년기에는 기존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화, 음악, 스포츠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나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짓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나이나 경험이 다르더라도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인생의 후반부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세에 그쳤지만 현재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년기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모두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투자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을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잘 빼고 잘 더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비유고 체험의 과정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포기해야 할 일이 많아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나다운 멋진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장을 활용해 하루 일정을 기록하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며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낭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여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를 잘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를 준비하며 50대부터 덧셈과 뺄셈을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은 삶의 균형을 찾고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한 지혜로움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덧셈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더하고 뺄셈은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노년기를 더 행복하고 충만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덧셈과 뺄셈의 원리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특히 중요해집니다. 은퇴 후의 삶은 활동 반경이 축소되고 사회적 연결망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잘 빼고 잘 더할 수 있는지 특히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긋나는 관계가 우울증을 부른다. 노년기에는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사회 참여도가 낮아지면서 우울증이나 외로움을 겪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는 은퇴 후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고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변화하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사람들은 일하는 고령층에 비해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사회활동의 제한과 대인관계의 축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고 자존감이 하락하면서 외로움과 무력감이 증폭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이 시기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기에 이르러서는 특히 가족과 가까운 지인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이 관계들도 때때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독립하고 배우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의 투자와 연금센터가 2016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리고 싶어하는 사람들보다 6배나 많았습니다.
이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긴장감이 증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반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관계를 재정비하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배우자의 시간과 취향을 존중하라. 은퇴 후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문제 중 하나는 배우자와의 갈등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바쁜 일상 속에서 지내다가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이 많아지면서 크고 작은 마찰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시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취향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고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함께 가더라도 서로의 여행 스타일을 존중하고 일부 시간은 각자 독립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서로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생활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상의하며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갈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싸움 규칙을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싸울 때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말기, 상대방의 과거를 들추지 않기, 문제가 되는 부분에만 집중하기 등의 규칙을 정해두면 갈등 상황에서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요리, 예술 등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면서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는다면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도 늘어나고 관계도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자녀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이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부모로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자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관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이 독립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매력적인 벗이 되어라. 가족을 제외하면 노년기의 인간관계의 중심은 오랜 친구들로 재편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친구들과의 관계가 항상 원만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존의 관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매일 은퇴를 꿈꾼다의 저자 한예경 전 호남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는 많은 은퇴자들이 핸드폰 속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있지만 정작 마음속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은퇴 후 인맥에 많고 적음보다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의 진정성 있는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매력적인 벗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불평불만을 늘어놓거나 화를 자주 내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기 마련입니다. 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서로를 응원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환영받습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목표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그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려고 할 때 이를 응원해주고 함께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은 노년기에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새로운 만남으로 삶을 물들여라. 노년기에는 기존의 관계만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전까지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영화, 음악, 스포츠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만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나 조건에 따라 사람들을 구분짓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유연한 시각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나이나 경험이 다르더라도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젊은 세대와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인생의 후반부도 더욱 활기차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결론. 과거에는 평균 수명이 60에서 70세에 그쳤지만 현재는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년기 삶의 질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자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 관계 모두가 중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특히 열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 투자하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은퇴 후에도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인생을 풍부하게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잘 빼고 잘 더해야 한다는 것은 삶의 비유고, 체험의 과정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포기해야 할 일이 많아지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나다운 멋진 노년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빠르게 지나감을 느끼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삶을 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모장을 활용해 하루 일정을 기록하고 자신의 행동을 점검하며 낭비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 낭비를 피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기 때문에 이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고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여 신체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노년기를 더욱 의미 있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노년기는 새로운 시작이며 더 나은 삶을 위한 기회의 시간입니다. 이를 잘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인생의 후반부도 아름답고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